안녕하세요. 10월 첫 방송 마감 시황. 오늘은 10월 4일이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모처럼 급반등이라고 해야겠죠. 이 정도면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제 개천절 쉬는 영향으로 금요일 미국 시장 빠진 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만약에 개천절에 장을 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시장 또한 다른 아시아 시장처럼 1% 정도 빠졌을 텐데 쉬고서 바로 월요일 미국 시장 야간장에서 급등하는 걸 온몸으로 받아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어제 다우가 1000포인트 2.7%는 좀 이러면 체감이 안 오니까 다우지수는 765포인트, 나스닥은 239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그 내용면에서는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여기 기사를 보면 10년물 금리와 오펙 감산, 미 제조업 방 확장세 2.5년 내 최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런 말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오르게 된 거는 순전히 저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어떤 시장에 선물을 줄 법한 그 내용들을 말한 건 없고요, 크게.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게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도 멤버십에서 크게 더 사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무서워해요, 주식을. 더 사거나 아니면 좀 보유하거나 이런 쪽을. 왜냐면 모든 매체에서 지금 다 하방을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가 IMF가 온다, 외환 위기가 온다, 아시아에 미국의 유수의 기업이 쓰러진다, CS가 무너진다. 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니까 감당을 좀 못하죠, 일반 분들이. 그래서 제가 큰 말을 안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이게 이렇게 부러졌는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 5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나왔고요. 이제 어제 확인 사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빠지니까. 또 하나가 제가 파운드화를 마감 시황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파운드화가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바닥일 확률이 많다. 파운드화가 위기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위기라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저점을 만들어 놨다. 여기서는 하방을 무서워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파운드화가 급반등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부러진 영향으로 서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면은 좀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하방을 그리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진정세 되고 달러라든가 지금 문제가 있는 파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 지표로 뭔가 나오고 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기본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저도 봅니다. 저도 보고 누구도 보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그 뉴스를 우리가 듣고 해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나 통찰력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에서 갈리는 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얼마나 누가 더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걸 바라볼 수 있냐,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봤을 때 제가 한 3, 4일 전, 4, 5일 전부터 국채금리와 파운드화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장이 빠지기가 힘든데 너무들 많이 무서워하고 안 좋은 뉴스만 있으니까 제가 큰 액션을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몇몇 분 빼고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쯤 한 번쯤은 사도 됐는데 물론 단톡방에서 한번 사긴 샀습니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한번 물을 타라고 하긴 했는데 더 하기에는 감정들이 두려워해서 쉽지 않은 장입니다. 뭘 사라고 하기에. 근데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급반등이 나왔는데 꼭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서 오늘 우리나라가 급등했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어제 오르고 오늘 지금 나스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 오늘 아침만 해도 플러스 50포인트, 70포인트, 80포인트 이 정도 오르다가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던지기보다는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치지 않았다. 그쪽에서. 그렇게 되고요. 어제 특징적인 거는
오펙이 감산한다고 해서 원유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또 하나의 특징주는 은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간밤에 거의 지금 제가 이런 큰 시세의 양봉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은 시세가 굉장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은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상 저평가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실버바 하나에 90만 원, 95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은 가격은 하단에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실물 자산이 많이 안 올랐죠. 하도 원자재 다른 쪽에서 폭등하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 해외 시장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시아 시장 잠깐 보시면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 가까이. 물론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3%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시장은 미국의 반등을 조금 좋게 해석하는 게 있지만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마감 시황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걱정인 건 테슬라가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테슬라가 일을 냈습니다. 거의 10% 빠졌거든요. 테슬라가 요 근래 10%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거의 지금 보면요, 역대급으로 빠진 거예요. 지난 5월달 이후로 근 5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는 여기 뉴스에 나와 있지만 3분기 실적 실망의 주가 급락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미리 이 실적을 모르더라도 이 회사가 하는 메커니즘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만 안 빠졌어도요 나스닥 한 500포인트 이상 올랐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도 이 테슬라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뭐 엔비디아나 넷플릭스나 그 뭐 여러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가격 조정을 아주 세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떠넘기고 있고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 이대로 테슬라가 무너지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오를 거지만 어쨌든 하방을 한번 찍고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테슬라가 위기가 올 수 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일주일간 무지막지하게 내렸습니다. 지금 참고하시고요. 영국에서 그 트러스 총리가 결국엔 부자 감세안을 철회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이 영향도 되게 컸어요. 처음에는 반응 안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반응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뭐 연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도 마찬가지고 옐런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입니다. 말을 바꿉니다.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 정치인들은 반드시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트럼프 때도 그랬고요. 파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방송했을 때 보시면 다우존스 보시면 여기서 2018년 말에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파월 때문이거든요.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엔 말 바꾸죠. 파월이 또 말을 바꿀 거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을 죽여놓으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은 말을 또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방만 봐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한쪽 면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 네이버가 장 시작 전에 7시에 속보를 하나 냈습니다. 공시를. 포시마크라는 커뮤니티 소셜 커머스가 결합된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일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거예요. 이 당근마켓 같은 거를 2조 원에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뉴스가 나오고 더 많은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네이버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저 포시마크 인수해서 오늘 폭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원래 인수하는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은 있고 피인수 기업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간외에서 포시마크 15% 오르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 정도 빠질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이 뉴스를 보면서 네이버가 지금 역대급으로 띠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겨우 2조밖에 안 되는 회사를 사는데 그러면 한 번도 네이버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인 M&A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참 큽니다. 역사상 최대라는. 이런 빅딜을 이제 와서 2조는 큰 것도 아니거든요. 네이버에 비해서. 네이버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거 오늘 네이버가 9% 정도 빠진 거 이거 다 공매도예요. 이 공매도의 주체를 보면 지금 JP모간 34만 주, 모건 스탠리 52만 주, 시티그룹 66만 주. 나쁜 놈들이죠. 대놓고 쳤어요. 지금 150만 주 이상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봐도 정말 15만 원, 14만 원 정도면요. 네이버는
이 정도 가격 오면요. 주가 진짜 7, 8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회사에 문제는 없는데. 주주분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이건 감당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국에서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 가동 임박했다는데 10조 원 규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증안펀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면 그리고 검토해서 공매도 금지를 시키면 장은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결단을 내리면 증시가 빠르게 안정되고 여러분의 계좌도 빨간불로 올라갈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시고 삼성출판사가 그 핑크퐁 컴퍼니 상장한다고 해서 예비 심사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이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전에 대표가 이 핑크퐁 컴퍼니 상장 안 한다. 대표도 모르는 상장이 있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오늘 전뉴스 나면 다시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을 아낀 거고 그러니까 대표 말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걸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걸르는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오늘 그 ARM 손정이 지금 10월 1일 날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요 며칠 사이에는 그냥 상장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 안 팔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바로 말 바꿔서 10월 1일에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손정이가. 그리고 이재용을 만났고요. 불과 어제 그제만 해도 그 10월 1일 전 9월 30일 이럴 때만 해도 이거 그냥 상장시킨다고 안 판다고. 그래서 이거 관련주 가온칩스 오픈했지 다 망가뜨려 놓고 갑자기 국내에 입국해가지고 이재용과 면담한다. 그렇듯이 그렇게 뉴스만 따라다니면 힘들어요. 손절하고 나면 반대되는 뉴스 나오고 추격 매수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주가의 위치도 잘 보셔야 되고 이 뉴스 같은 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곧대로 믿기보단 한번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똑같이 오늘 장 막판에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네옴시티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이게 급등을 했는데 진짜 웃긴 거죠. 2023년도 아니고 29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년 뒤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뉴스 올리는 거죠. 어떤 주가의 위치와 모멘텀만 어느 정도만 수반되면 뉴스라는 게 황당한 거예요, 되게. 근데 이것도 보면 로이터에서 나왔거든요. 로이터에서 나온 거는 반은 믿고 반은 믿으면 안 됩니다. 로이터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가짜로 나오면 한미글로벌은 또 내일이나 모레까지 요단강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에야 오르지만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힘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뉴스 따라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리니까요. 젤렌스키가 그날 푸틴이 그 4개 주 병합하는 거 선언하고 나서 바로 저런 미치광이하는 얘기 나누지 않겠다. 나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토에서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젤렌스키 신속 가입 호소에 거리두는 미국과 나토. 여러분 3차 세계대전 올 거 우크라 나토 가입 신청하자 미국 난색 보이시죠? 이걸 못 받아줍니다. 바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3자에서 멀리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유럽이 치고받을 때도 3자에서 멀리 바라봤듯이 지금도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파일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쟁 종료도 전쟁 확전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상황 보면서 변하는 거예요. 젤렌스키 혼자 나토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소설 쓰고 있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국제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모든 마음이 이럴 거예요. 오늘 계좌 보면서 흐뭇하군. 이렇게 지금 표정도 이러실 건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요거 올라갔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그죠? 요 정도 올라간 건데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러고. 이렇게 착하신 개인 투자자 상대로 세력들이 온갖 겉모술수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섞어가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해석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분석은 너무 어렵지만 뉴스 해석하는 거라도 저한테 많이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 빼고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아무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LG, 엔솔이 올랐습니다. 결국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왜 빠지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한 IP와 얘네들이 부러지지만 않으면 굳이 삼성을 안 올려도 장이 안 빠질 겁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스퀘어, SK 아이테크 신규주들이 안 빠지면, 근데 안 빠질 수가 없죠.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얘네부터 패죠. 외국인들이. 굳이 얘네들 상장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올라서 내일 장까지 좋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일, 목요일 날 오전장쯤에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막 2, 3, 4일씩 오르는 그런 장은 지금 아니잖아요. 자, 끝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잠깐 오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만큼. 여기 저점을 깨고서 회복을 못 했잖아요. 반등 줬을 때. 또 여기 저점을 깨고서 회복을 못 했잖아요. 또 여기 저점을 깨고서 회복을 못 했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시장의 안전핀이 돌아서 이제 우리 계좌가 바이앤홀딩으로 가면 빨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려면요. 이 깨진 저점 있죠. 최소한 2300을 뚫고요. 여기서 안착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보면 단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직전 저점 깨고서 한 번도 여기를 넘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조금 안전하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 추세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 하락 추세로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하락 추세를 벗기든가 직전 깨진 저점이 2300 근처를 뚫고 나서 이런 포지션을 잡다가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다시 한번 주식을 갖고서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럴 때 바로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조금 단기 위주로 보셔야 되고,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기업만 보면 여러분 큰 걱정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선 넘었고요. 지금 모든 유튜버들이 다 정말 하방을 안 보는 채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여길 봅니다. 그럴 때 제가 코로나 때 저 혼자 반대로 외쳤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빼면 저는 제 주위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빠진다 해도 기업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모두 선반영을 잊지 마시고, 이 선반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일 마감 시황 때 뵙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